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자동차 사고 소식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늘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일식당이 진짜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시 경찰을 파견해 인증을 실시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LA 식당가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외 일식당의 일본 요리의 일부는 도저히 일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식당가에선 이른바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스시 경찰. 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주관적일 수 있는 일식의 맛, 그것은 고객이 인정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축구 관련 소식 3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한국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3대1로 완파하고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박주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간 한동원이 2골을 터뜨렸는데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두 번째 고비를 넘긴 젊은 베어베코는 오는 28일 역시 2승을 기록한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도 안산에서 예선 3차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K리그로 복귀한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가 3골을 내리놓고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결정적인 슈팅을 날리며 시종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준 안정환은 이번 수원 삼성의 개막전을 통해서 화려한 부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별들의 전장에서 박지성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결승골을 어시스트해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올스타 팀을 4대3으로 눌렀습니다. 기분 좋은 축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네 삶에도 좀 시원시원한 골 소식이 계속 터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UCC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고비를 맞았습니다. 구글 인수 이후 본격화된 저작권 분쟁이 결국 10억 달러짜리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MTV 등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 비아컴은 UTV와 모 기업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튜브가 저작권도 없이 비아컴의 쇼와 드라마 등 16만 개의 동영상을 무단 게시했다는 겁니다. 타임워너 등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유튜브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는 2005년 1월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세계 15대 사이트에 올랐고 지난해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를 받고 팔리는 대박을 냈습니다. 유튜브는 법정 소송 외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등 사면 초가에 몰렸다고 합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패션 101, 섬의 나라 일본을 소개하는 가볼 만한 곳,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하는 사람들 코너 이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듯 하면서도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인 것 같은데요. 두꺼운 겨울옷을 입기도 그렇고 요즘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이신 여성분들, 언제 입어도 멋스러운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는 어떨까요? 패션 101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101의 윤지연입니다. 빨리 두꺼운 옷을 벗고 새봄이 오는 거리를 걷고 싶지만 아직은 약간 쌀쌀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행을 타지 않는 영원한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트렌치 코트인데요. 사실 이 트렌치 코트는 1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입었던 방수 코트가 유래가 되었고요. 현재는 버버리 코트로 유명한 디자이너 토머스 버버리가 여성복에 응용한 것으로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트렌치 코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잉글리트 버그만과 오드리 헵번이 즐겨 입던 이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 아직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바리로 많이 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디자이너 버버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식 명칭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간절기에 참 활용도 높으면서도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어울리는 아이템인데요. 올해 2007년 봄에는 이 포멀함의 대명사였던 트렌치 코트가 대변신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베이직해서 딱딱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이것은 올해 빅 트렌드인 퓨처리즘과 로맨티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는데요.
기본 베이직 디자인에 올해 트렌드인 금속이나 메탈 컬러를 가미하시면 퓨처리즘이 되는 거고요. 여성스러운 핏을 강조하거나 둥근 컬러 또는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하면 로맨틱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2007년 봄 트렌치 코트를 유행에 맞게 소화하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지나 남색, 검정 등의 기본 디자인 트렌치 코트를 한 번쯤은 다 옷장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올해 유행인 반짝이는 퓨처리즘의 느낌을 가미하시면 아주 세련된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 위에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금속성의 벨트를 누릅니다. 너무 커다랗게 입는 것보다 몸매 라인이 살짝 살아나도록 멋을 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신발도 벨트 색감 맞추어서 같은 톤의 메탈 톤으로 가면 통일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으로 그에 매치되는 톤으로 악센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청바지에 작년에 입던 트렌치 코트를 입고 올해 유행하는 몇 가지 액세서리만 매치해주시면 아주 경쾌하고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길이가 약간 짧아진 크라프트 트렌치 코트가 많이 선보였는데요. 크라프트란 말 그대로 자르다란 뜻으로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니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긴 바지와 매치하시면 키가 커 보이면서도 하체가 아주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연회색이나 베이지 또는 파스텔 톤의 밝은 톤의 크라프트 코트를 입고 그 아래 어두운 톤의 하의와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좀 더 매니시한 느낌을 위해서 청바지보다는 블랙 정장 팬츠를 한번 매치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아래 같은 색의 하의를 신어서 긴 다리를 강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때 커다란 빅백을 매치하시면 더 활동적이고 매니시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가 약간 심심하다 싶으시면 가방과 어울리는 커다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트렌드인 로맨틱한 스타일을 가미해 트렌치 코트를 연출하고 싶으시면요. 우선 여성스러운 원피스나 스커트에 쉬폰 블라우스를 매치해 주시고요. 밝은 핑크나 그린, 베이비 블루 등의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을 사용하시면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를 매치하시면 아주 사랑스러운 봄여인의 모습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고 스타일의 헤어밴드를 살짝 둘러서 귀여움을 더해주어도 좋고요. 이때는 좀 더 여성스러운 디테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발이나 액세서리에도 좀 더 화사한 컬러와 디자인을 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방은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클러치 등을 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트렌치 코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스타일이 연출이 되죠? 기억하세요.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늘 같은 식으로 입지 마시고요. 액세서리나 신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을 연출해보세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이 우리 일상에 작은 활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패션 101의 윤지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한국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외국인이 가볼 만한 곳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섬의 나라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볼거리가 풍부한 일본의 명소로 함께 떠나봅니다.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섬의 나라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인 일본족으로 구성돼 1억 2,60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1만 4천여 명의 홋카이도 원주민인 소수인 아이누스족이 있지만 세계 7번째 인구가 일본어를 사용하며 약 1억 명의 세계 6번째 많은 인구가 단일 일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자는 한자와 가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젊은 층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에
이 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면세점 또 여행사, 기념품 등에서는 그 영어가 가능하며 한국 교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한국어와 음식점에서는 그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또 이 물가는 비교적 엄청 비싼 편이며 호텔이나 음식점 또 아파트 또 일반 그 가정 등은 좁아서 관광을 하는 이들은 이해를 해야 하며 가지런히 정돈된 상품과 또 예쁘게 장식한 물건들을 보고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그 바른 예절과 에티켓 또 친절함에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후반 그 몽고가 일본 원정을 감행하려 했으나 몽고 지역에서 일어난 두 번의 그 태풍에 의해서 공격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고 일본을 구해낸 태풍은 신에 의한 섭리자 신성한 바람이라 일컬어 이 가미카제 즉 신풍이 일본을 신국 사상으로 신이 수호하는 나라라고까지 부르며 지금도 일본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섬의 나라이다 보니 기원하는 내용도 많을 것이고 믿는 종류의 신도 많아 그 미신 같은 종교가 한국에 전파되고 어떤 종교는 사이에 무르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백제나 신라시대 때 많은 문물이 일본에 전파돼 불교 문화는 한국에서 전해진 부분이 많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무라이 정신은 곧 무사를 의미한다 하여 야쿠자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데 원래 그 사무라이는 그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사무라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무라이는 지금도 그 시노모세키에 있는 그 사무라이 집단 마을이 보여주듯 중세 초기 제후의 궁을 지키던 그 군사들을 의미했으나 충성과 또 봉사 의무를 다한 그 무사 전체를 호칭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무라이에게는 성씨를 가질 수 있었고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는데 용감무쌍한 그들은 그 기리스테고맨이라 하여 그 무례를 범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본뜻을 이해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렴 결백한 생활을 지켜야 하며 수양과 청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무사도라 하여 그 사무라이 행동 강령을 철저히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호전적인 사무라이 정신의 일본은 그 대외적으로 많은 침략을 자행했으며 일본이나 또 주군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상식 밖의 일을 자행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침략 정신으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가미카제와 또 사무라이 무사도 정신 속의 일본, 세계인들 그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비싼 물가와 또 맞물리는 관광객의 행렬은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사람들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한 2세로서 현재 줄리아드 음대 장학생으로 앞으로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셰론 장 학생을 매거진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셰런 장이고요. 줄리아드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셰런 장 양은 한인 2세죠? Yes, I was born here in Chicago. 네, 시카고 토박이네요. Yes, I'm very proud to be a Chicagoan. 네, 영어가 편하실 테니까 계속 영어로 말씀해 주시고 이 줄리아드 음대는 미국 최고의 음악대학으로서 수많은 명연주가를 배출한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I have classes daily, and I participate in orchestra, and I have private lessons every week. And on the side, we are able to do chamber music and other performances as we'd like. But I also participate in community service fellowship, where we're paid
seeing as it's a fellowship, to perform at nursing homes and AIDS homes and at psychiatric wards. And we're able to share our gifts, our music, with people that are not as privileged to come out and see concerts. 네, 어려운 이웃들과 좋은 음악을 나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명연주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당당하게 오케스트라 악장으로서도 활동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Yes, it was quite nerve-wracking for me to sit there. I participate in a specific type of orchestra where there are lots of master students, and the level of playing is so high that when one mistake is made, it's very obvious. And sitting in that concertmaster position was quite thrilling. 네. 이 명연주가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때로는 이 경쟁하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Yes, it's hard. There is a very intense atmosphere and a lot of pressure from people around you, but you just have to be able to reaffirm that you're there to study and play your best. And 그렇죠. for me, it's learning how to play the way I want to play and really honing that and perfecting it in a way. 그러니까 남과 경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신이 공부한 분야만 열심히 하고 그런 Right. 예술을 추구하는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하루의 연습량은 얼만큼 되나요? I practice about 2 or 3 hours a day.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네요. My teacher, the teacher that I'm studying with, Stephen Clapp, is teaching me how to practice efficiently, to be able to focus my mind and my energy to the specific things that I need to work on. And in working on them slowly and with a metronome and just practicing within little increments every day so that it becomes consistent. 네, 담당 교수님의 연습 철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연습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Right. 연습하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쉐런 장량은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까? I started when I was 4. Yeah. 굉장히 일찍 시작했네요. 모차르트보다 일찍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언제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결정을 했고 또 언제부터 줄리아드 오디션을 준비했나요? I decided I wanted to be a violinist quite late, actually, seeing that I started when I was 4. I decided when I was about a sophomore in high school, and it was because of my participation with Chicago Youth Symphony that really pushed me towards that direction. And then in preparing for the audition, I switched teachers during those years, and then we started working on my technique, which needed complete makeover, basically. And then we just started working on that repertoire for a year and a half, 2 years. 지금 한창 연습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꿈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I want to be a performer. I want to be able to perhaps be a concertmaster of an orchestra, participate in an orchestra, and then be able to teach and be able to play outside concerts as well, apart from the orchestra. And then, also do what I'm doing now, which is playing at churches and really collaborating with choirs and being able to share music with everyone, basically. Yeah. 네, 그런 연주자로서의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네, 음악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것,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What I'm trying to do is I'm trying to learn how to play my violin and speak speak of who I am. And I would say that the person that I am, I want to become is someone that recognizes that what I have is a gift. It's a talent. It's a gift that has been given from God, and that it's really a gift in that I can't really become some proud person, some arrogant, or become so aware of myself, kind of. That I want to be humble and really share what I have with people and be able to communicate on that level, on their level or my level, and be able to share in that conversation.
끝으로 우리 쉐런 장량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Yes, I'll be playing the Allemande from Bach's Partita No. 2 in D minor. It's a piece that I play a lot for people at nursing homes and psychiatric wards, and they really relate to it because it's a piece of a lot of intense emotion. 네.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래의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리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2세 시카고 토박이 쉐런 장량을 만나봤습니다. 네, 끝으로 쉐런 장량의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